약국에 뭐 콘돔이나 이런 것도 들어요? 얼마 받던 지금은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언제든 경찰에 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다. 제가 또 이 마법의 묘약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뚫어버리겠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PR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 혹시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제가 마스크 안 쓰신 거 아, 같은데. 네. 예, 예.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아, 그래서 저희 몸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가요? 아, 예, 예. 오늘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현대판 양관식의 등장. 중국발 미세먼지에 혹시나 촬영진들이 아플까 마스크까지 챙겨온 약사 진수 씨다. 오늘 하루 일과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하루 일과는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게 이제 9시부터 7시.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강남을 가서 이제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운영하시는 어떤 매체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플랫폼에도 올리고 있어요. 네. 직접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며 약품에 대한 진실과 오해, 건강 꿀팁까지 전하고 있다니 대단한데요? 근데 경치가 되게 좋네요. 여기요. 저도 항상 여기가 좋았던 게 제가 항상 이제 러닝을 하는 곳이 이곳이긴 하거든요. 제가 자전거 탈 때나 아니면 걸을 때나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출근은 자전거로도 하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혹시 거리는 얼마나 되시나요? 여기서요. 거리는 출퇴근을 할 때는 800m? 800m 정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네. 가깝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약사라는 직업이 네. 뭐 근처 약국에서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네. 어찌 보면 좀 그게 좀 강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그냥- 참 좋았던 것 같고, 저희들만의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약사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뜨면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뭐 플랫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약사만의 뭐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약사 면허증만을 인증을 하고 약사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근무 조건이라든지 근무 위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저는 오전에 제가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별 감흥도 없으면서 아침부터 힘 빠지게 소울리스 리액션을 보여주는 PD.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이제 항상 주차 공간이 있는데 사실 주차 공간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주차금지 표지판을 넣어요. 근데 엄청 많네요, 약이. 처음에 보면은 진짜 형형색색이니까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하잖아요. 이제 몇 달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약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다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 편의점에서 담배 외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예요. 굳이 약품과 담배를 비교하는 PD. 니코틴 패치로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면 출근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컴퓨터를 켜는 건데 준비를 해야죠. 이제 언제 처방전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약사의 준비물은 이 가운인 것 같아요. 가운이 여기 네.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이제 가는 근무 약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을 항상 여러 개를 챙기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저는 여기다 두고 오진 않거든요. 가운이 주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네, 이게 확실히 이 흰 가운이 주는 힘이 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혹시 약 조제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약 조제하는 곳은 저 반대편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뒤쪽에도 이제 약이 구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알약들을 조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손재주에 필요한 도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찝는 기기와 함께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랑 뭐 상비약이랑 성분 차이가 뭐 크게 나는 건가요? 사실 차이가 나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다른 뭐 기침을 완화해 주거나 열을 떨어뜨려 주거나 뭐 콧물이 안 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른 손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이제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재고 이런 거를 정리를 많이 하고요. 혹은 뭐 정말 잘 제대로 재고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 기간을 갖춰서 저는 임박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따로 모아뒀다가 이제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반품을 시키는. 그러면 보통 여기 약국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연령대나 뭐 특징이 있으신가요? 어르신 분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만성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당뇨나 고혈압, 예,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뭐 마약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조제실 밑에 이제 독극물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 있더라고요. 독극물이요? 또다시 위험약품에 눈독을 들이는 우리의 PD. 소변 검사가 시급하다. 뭐 의사분들이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프로포폴을 아, 예. 일부러 막 처방해주고 이제 근데 약사도 그러면 마음 먹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좀 빼돌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또 이게 나라 안에서 그 관리를 해요. 이거 마약이 나라에서 예, 관리하는 거예요? 반알짜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 아니면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나온 것들도 다 기록이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락된 게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시정 조치가 들어가는 거고,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언제든 경찰에 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다. 예. 큰 약국에서는 어떤 경찰분이 와서 갑자기 연행을 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조사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혹시 지금 적으시는 건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저희 약국에는 없는데 그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대체 주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갈 수 있게 그 기록을 해놓아서 팩스로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의 막 뭔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없긴 하지만 또 손님들 상대하다가 또 진상분들 한 번씩 오시면 그런 부분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가끔씩 있기도 한데, 근데 그건 또 그냥 그 순간적으로만 힘든 것 뿐이지 또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자극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손님들 오면 좀 네. 아, 이 놈 잘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심심한데 그렇죠. 정상인의 뇌구조가 아닌 듯한 촬영진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가장 생각나는 빌런은 이제 항상 이제 처방전을 주시는데 이제 빵원이나 500원을 받아가시는 분이 이제 갑자기 2만 원이 나오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보험을 처리를 못 받은 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비싸졌지? 그러면서 너 삥땅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하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자기 싫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돈을 안 내고 가시긴 하셨어요. 약을 이미 조제를 했는데요. 조제를 했는데 안 받아가셨죠. 요구 조건이 조금 과한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뭐 파스 어느 게 더 좋냐, 뭐 거기까진 괜찮고 어디에 붙일 거냐, 이제 뭐 허리 아래 약선이 좀 붙여주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엉덩이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파스 붙여주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사람이 되면서 조금 저도 민망했죠. 어찌 보면은. 그 다음에 저기 이러면서 이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네, 그렇죠. 핸드폰도 당황스러웠나 봐요. 그럼 혹시 이곳 약국만의 특징이나 아니면 전문 분야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약국이 조금 독특한 거는 그래도 파스 종류는 다른 약국들보다는 정말 많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큼 거의 신상 상품이 들어오면은 하나씩 이렇게 구비를 해놓거든요. 하긴 아까 조금 연령대가 높다고 하셨으니까 파스 수요가 좀 많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파스를 정말 많이 집어가시죠. 나중에 이제 약국장이 되신다면은 네네. 이제 어떤 약국을 좀 차리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궁극적으로는 상담을 하는 약국으로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국 이름도 정했어요. 곰돌이 약국이라고. 네, 귀엽네요. 네, 이제 수학과 밑에 있는 약국으로 차리면서 뭔가 어린 아이들한테 행복함과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국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고 했던가. 곰돌이 약국 개국을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진수 씨가 대견하다.
약사님. 예. 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촬영을 위해서 또 배려를 또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바쁘신 요일은 언제세요? 바쁜 거는 보통 약국은 월요일 예, 아니면 금요일 이제 주말 다가오기 전에 예,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바쁘죠. 이렇게 붙이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이라고 해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외식하고 옵니다. 식사는 혼자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너무 외로우시겠는데요? 외롭지만 이게 또 약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옆에서 같이 먹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오늘 메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돈가스거든요. 네. 네, 돈가스를 먹어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네. 어떤 좀 전문직이라는 또 인식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막 소개팅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들어요.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네네. 저는 저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랑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을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네. 그래도 고기 먹고 힘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평소에 혼자 드시면은 진짜 근데 외로우시겠어요. 진짜 생각.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내 젊음이 끝나겠다. 네. 내 또래가 없다는 거. 네. 이따가도 이야기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무약사는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1년 일하면 되게 길게 하는 느낌. 사람이 고팠는지 배가 고팠는지 그릇까지 싹싹 비운 진수 씨. 저까지 입맛이 도네요. 약사님, 네. 완전 돈가스를 깨끗하게 비우셨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게 또 손님은 별로 없지만 이게 긴장을 해서 엄청 칼로리 소모가 많았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진짜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거 보면은 그 활명수? 네. 그림이 보이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약국에 있는 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냥 활력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한테는 활명수 100원 깎아주는 할머니가 생각나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져요. 저 병원이 보이면 저 밑에 약국은 어느 정도 할까 사이즈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아무래도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다 보면. 이렇게 열렸다. 약국을 다시 열어볼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료이키 텐카이. 오후 업무를 개시한 진수 씨. 널널했던 오전과는 사뭇 다른 전개다. 약사님 그래도 이제 좀 손님이 오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밥 먹고 오시는 느낌?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약사분들은 예.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전 내려주는 걸로 네네. 약을 짓고 이제 결제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그러면 수익 구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수익 구조요. 현재 약사님들이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수익 구조가 이런 병원의 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투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해당하는 약하고 금액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30%는 본인 부담금으로 나가고 70%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있죠. 그 건강보험에서 청구가 돼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값이 3,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약사는 그러면 3,000원 받으면 3,000원이 수익이냐? 이제 나라 공단에서 또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이제 약사 고생했다. 그래서 주재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값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제 주재료가 이제 약국의 수익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남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수익 구조가 발생하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들으니까 궁금한 점이 네. 그 약사분의 연봉이 조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연봉이요? 네. 그냥 연봉으로 생각하면은 일단은 제가 풀타임으로 받았을 때는 7,500. 7,500. 네, 7,500. 네. 지금은 얼마 받더라? 지금은 한 6천 좀 안 될 거예요. 6천 조금 넘으려나? 이게 또 뭐 1년을 진짜 채우면 그 연봉이 나오겠지만 예상 추정치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 하긴 지금 9개월 정도 일하셨으니까 여기. 예, 맞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월급으로 준다는 느낌보다는 거의 나라에서 주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청구 금액이 보험으로 가지고 청구가 되는 거니까 네네. 어느 정도는 그 수익금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돈을 더 받는 구조나 이런 구조는 좀 아닌가요? 아, 안타깝게도 이런 약국에서 구조는 20년 차나 1년 차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진짜 해봤자 5,000원 시급에서. 확실히 많이 받으시긴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적은 축은 아니죠. 확실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직장인들이 뭐 특히 챙겨야 될 영양 성분 같은 게 있잖아요. 딱 하나만 먹어라 라고 선정한다면 진짜 뭘 먹어야 돼요? 예, 진짜 이제 딱 하나만. 제가 만약 이제 수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시중에 있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만 있는 단일 제제는 거의 없긴 할 겁니다. 무조건 하나, 내가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영양제 하나는 챙겨 먹어라 그러면 선물한다면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직접 드시는. 예, 그렇죠. 다른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약국에 뭐 콘돔이나 이런 것들도 파나요? 또 시작이네. 그래도 이번 건 좀 솔깃하네요. 아, 그럼요. 이게 뭐 성인용품이라고 해서 뭐 약국에는 뭐 그런 게 없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또 이제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을 열어버린 진수 씨. 여기가 이제 성인용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콘돔들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뭐 콘돔뿐만 아니라 뭐 러브젤,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의약품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듀렉스. 요건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이제 파는 제품들인 것 같은데 약국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모양별로도 있죠. 이제 뭐 나선, 도트, 초박형, 슬림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진수 씨. You are so sweet, bro. 편의점 말고의 차이점은 약간 모양이 좀 다른 건가요? 편의점 거는 그만한 원료에 그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몇백 원짜리를 이제 3,000원, 4,000원, 뭐 아니면 8,000원 이렇게까지도 가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뭐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약국 거는 생각보다 이제 튼튼하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걸 뛰어넘은 건가라고 하는데 좀 유통기한이 또 좀 임박한 그런 제품이었지 않았을까 확인했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는 콘돔도 유통기한이 중요하다. 선주님 네.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겠니? 저는 살짝 몇 개 관심 가는 게 있긴 해요. 진짜요? 네. 혹시 뭐 사신다면 어떤 걸? 이제 예민함을 좀 네. 줄여주신다던가. 저 언제 한번 성인용품점에 한번 놀러 가시는 것도. 둘이서요? 둘이서 놀러 가면 좀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씨의 찢어진 고무장갑 드립에 기가 팍 죽어버린 막내 PD. 마, 힘내라, 마. 또 이제 콘돔과 또 다르게 약간 비타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약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파민 유대장이네요. 네. 그렇죠. 한번 보러 갈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도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기도 한데 뉴스로도 나왔죠. 약국에서 담배 판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이것도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이 있나요? 니코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담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어 있나요? 저희 약국에서도 이제 미성년자인 분들은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펴보시는 건 어때요? 비타스틱 정도는 괜찮잖아요. 선생님 한번 싹 해보죠. 그럴 바에는 둘 다 죽으시죠. 그냥 한 번씩 빠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뭐 이런 특별한 의약품 같은 게 있나요? 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연치료제가 될 수가 있고 패치, 가장 유명한 우리가 붙이고 다니는 거. 그래서 니코틴이 들어있는 거긴 한데 붙이고 다녀서 이제 욕구가 안 생기게 미리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이걸 붙이면은 기분이 좋아지나요? 저도 안 해봤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이런 담배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껌도 있는데 2mm짜리, 4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6mm짜리 피시는 분들은 4mm부터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또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위험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니코틴 이렇게 스티커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딱 붙이면은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담배 중독자가 이제는 메인 PD의 알고리즘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아, 흡연 중독제. 아,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오랜 시간 이제 붙이고 있어야 이제 흡연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붙이면 일단 싸대기 한 대 날려주고 다시 또 붙여주면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것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거? 테일러 푸른 주스. 아,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슈퍼에서 판다고 그래요. 이게 슈퍼에서 팔아서 아, 음료인가 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셨는데 이제 대참사가 나는 거죠. 이제 아, 기저귀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제, 푸른 주스가 마시면 이제 1시간 내로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네. 푸른 주스를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그러면 뭐 그럴 때는 또 뭐 같이 먹으면 좋을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마법의 묘약이 있거든요. 이 어떻게든 뚫어버리겠다. 네,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차전자피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컵에다가 이렇게 두고 숟가락으로 섞어주세요. 모두 다 잡수시면 바로 무조건 갑니다. 예, 푸른 주스로 내성이 있었던 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막 쏟아내면은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도 하나요? 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 이게 독하지가 않은 게 일단 푸른 주스라는 이런 열매 성분에 이제 생약 성분의 차전자피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부하를 주거나 개인 뭐 간을 나쁘게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안정적이면서 효과는 짜릿하게 꼭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약가스. 그래도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얼마 남지는 않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하는 게 오늘 이제 처방전에서도 향정이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체 엑셀로 제가 해서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도크라고 써져 있죠. 가장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독특한 건 문이 2개입니다. 네, 이 약사법에 있습니다. 2개로 안 만들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정신성 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있는데 여기서 몰래 하나 먹으면 이제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나 예전에 이제 한창 논란됐던 게 뭐 펜타닐 패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궁금해진 게 그 파트 약사분들이 1년 단위로 거의 계약을 하거나 1년을 못 채우고 나가신다면 약간 휴가나 이런 것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휴가는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죠. 파트는 거의 꿈도 꾸지 못한 또 어떤 경우는 4대 보험도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야 되는 지역가입자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설날 추석 이제 뭐 떡값이라고 하나요? 없습니다. 예, 소속감이 들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아, 소속감. 예. 아 나는 그냥 약사다 정도의 소속감만 있지 이 약국에 속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건 없겠네요. 사실 주인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파트 약사로서는. 저는 그래도 이거 표를 만든 건 제가 만든 거긴 하거든요. 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묵묵히 외로움을 견디고 일하는 약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 그렇게 하나씩 다 꺼내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직업병으로 의심병이 생겨요. 예, 절대 내 눈으로 못 보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실수를 1%라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다가 이제 다시 철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싸게 뭐 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약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영양제를 좀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약국으로서 뭔가 프리미엄을 추구를 할 수 있는 방향이었는데 이미지만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예. 그러니까 결국엔 뺀 게 조금 안타까운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이 제약회사들이 충분히 약국에 이런 제품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분을 안 해준 거죠. 어찌 보면 뭐 안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되게 약사분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약사들 입장에서 뭔가 좀 억울하다 아니면 이것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약사가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거죠. 진짜 가장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네. 뭐 이런 처방전대로 그냥 나오고 그냥 사람들한테 보내주기만 하는 네. 그냥 자판기 아니냐. 그거는 뭐 기계가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보약 지도를 좀 받지 마라. 뭐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정작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 약국에 있으면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어르신분들이 약국에 많이 오시잖아요. 당연히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거는 언제 드셔라, 이걸 언제 드셔라 하는 걸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지도를 줄 수 있는 경우가 결국 약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옛말처럼 무분별한 투약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사분들의 존재는 필수일 것이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에는 여기 휴게실에서 이제 쉴 때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바쁜 시즌은 혹시 언제인가요? 제일 바쁜 건 1년 중에는 12월 말 1월 초 신년 넘어간 때 있죠. 네. 그때 독감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네. 한번 그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약국 병원 마비됩니다. 거의. 네. 그러면 약간 약사분들은 그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는 게 빠른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약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퍼지면 좀 의심해 볼 만하죠. 아, 이거 뭔가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내 가족들도 좀 미리 챙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한데요. 네네. 혹시 약국에서 예. 구할 수 있는 약 중에서 네. 발기부전 약도 있을까요? 절대 제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정말 속 깊은 사연들이 많은 촬영진. 발기부전이요? 네. 이게 제일 좋은 건 어찌됐든 처방약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저희가 아는 뭐 예. 비아그라 그런 건가요? 그렇죠. 비아그라 종류도 저희 약국에도 이제 판매를 하지만 네. 저렴한데 가성비 좋다. 아르기닌 제품입니다. 아, 아르기닌. 네, 아르기닌을 이제 드셔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혈관을 이완을 시키는데 네네. 이게 어찌 보면 음경의 발달을 또 이렇게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발기 촉진을 잘 해주는 게 아르기닌이. 그럼 혹시 강직도에도 이게 좀 왔다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강직도도 어찌 보면 혈액이 장난 아니게 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거를 드셔주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약사님 근데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병원 지원비라는 게 뭐 있다 없다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존재합니다. 암암리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걸 요구를 하는 순간 처벌을 받거든요. 아,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이름을 바꾸죠. 뭐 인테리어비. 누구나 다 탐내는 자리인데 이미 누군가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런 쪽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돈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금도 많이 주고 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없지는 않다. 예. 공식적으로는 처벌받지만 다 피해갑니다. 약간 갑과 을의 관계가 나뉘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나는 처방에 의존하는 약국이다. 그러면은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6시 넘었잖아요. 네네. 6시 넘어온 처방전 약국에 가면 비싸집니다. 진짜요? 가산됩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진짜 처음 알았던 예. 건데요. 그러니까 야간 그런. 그렇죠. 야간 수당 느낌으로 예, 처방전이 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싸져요. 그러면은 6시 전에 무조건 가야지 좀. 그게 이득이죠.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저희가 변경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상에선 6시 넘었네 시간을 가산이 찍히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또 이제 홀가분함이 오늘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 일정은 이제 또 제가 강남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터디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공부하러 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게 퇴근하고도 그렇죠. 계속 공부를 네.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강남길이 저녁에는 그래도 덜 막힌데 한 40분 걸리니까 피곤하진 않으세요? 진짜 이게 그래 2시간 스터디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12시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밤 넘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러고 내일 또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오늘처럼 또 똑같은 생활하고 금요일까지 또 가고. 약사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랑 뭐 강남에서 모이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남이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이기가 쉽고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를 강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스터디 모임이 혹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고 6주 과정이어서 네네네. 이제 한 50% 아. 4월 중순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약사님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콘텐츠를 제공을 많이 해주죠. 같이 이제 의논하고. 네, 여기가 이제 헥토 건물이고 여기를 이제 자주 오죠 제가. 네, 이쪽으로 가보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죠. 네. 너무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겠네요. 그렇죠. 이 크리에이터 배고픈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임 자체가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약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PR을 유튜브로 하시는 이유가 꼭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네네. 이제는 좀 개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개성을 갖춘 약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도태되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안정적이더라도 이제 그 경쟁 속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언제든 이런 PR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약사들이 많이 나타나줘야 이제 같이 힘이 커질 수도 있고 세력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스터디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마음 먹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좀 가깝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요. 예. 네. 100만 뷰면 사실 거의 뭐 메가히트잖아요. 100만 뷰가 나왔고 두 번째. 약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교육이 생각보다 많이 늦게 끝났네요. 이제 집에 가서 자야죠. 오늘은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저녁은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촬영 소감 진짜 한국취업센터에서 저를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인터뷰 따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약사라는 직업 저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이나 영양제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 약사 이진수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언제든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갓생이 아닌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진짜 갓생인 진수 씨. God bless you입니다.